안녕하세요, 소파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라스와 거실, 그 다음에 욕실까지 추가된 단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거실과 테라스만 있는 구조를 그렸고요. 이번에는 욕실까지 추가된 도면을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이시는 이 도면은 교재 파트 6번에 챕터 2번에 보시면 욕실, 거실, 테라스가 있는 도면을 직접 제가 CAD 파일로 만들어서 화면에 띄운 거고요. 제가 교재에 있는 도면을 영상으로 남길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CAD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단면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은 똑같은 양식이고요. 몇몇 가지의 창문이라든가 지하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평면도를 먼저 분석을 할 건데요. 평면도를 보시면 사실은 이런 집은 있을 수가 없죠. 방이 4개인데 욕실이 하나이고 주방이 없는, 거실만 하나 있는 집인데요. 우리는 시험용으로 만든 도면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마시고 우선은 도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면도를 기준으로 단면 방향이 제가 이쪽 방향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상 우리가 사람이 여기에 서 있었다면 사람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실외고 왼쪽이 실내가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단이 지금 현재 2칸이 있습니다. 계단이 2칸이 있다는 것은 한 칸당 150으로 계산을 해서 150, 300인데 여기서 또 거실로 한 칸 더 올라가니까 층고는 450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450의 층고를 가지고 있는 단면도를 그린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작성 조건을 보시면 기초는 철근 콘크리트 일체식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리면 천만함 650, 반자 높이는 2350, 그 다음에 물면은 10분의 3.5고요. 지붕 단열재 180, 바닥 단열재 85, 그 다음에 외벽의 단열재는 120으로 앞에 도면과 동일하고 외벽의 두께와 내벽의 두께도 동일합니다. 천만함 값과 반자 높이 값, 물매 값이 다른 도면이죠. 항상 시험장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이 내가 연습하는 도면과 다른지, 그 다음에 특이점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이 치수들은 틀리면 감점이 제일 큽니다. 이 치수들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실의 길이 값이라든가 욕실의 길이 값들도 대부분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가 없냐면 여기 테라스의 길이 값은 없습니다. 테라스의 길이 값이 없다라는 것은 시험장에 가셔서 직접 자를 가지고 측정을 하셔가지고 그 값으로 도면을 그리셔야 되고요. 그 값은 약간의 오차는 모두 다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 자를 사용해서 측정한 값으로 도면을 그려도 큰 감점은 없으니까 이런 측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꼭 자를 들고 가셔서 측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매의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매의 기준은 지붕마루를 기준으로, 지붕마루가 있죠. 이 지붕마루를 기준으로 처마의 길이가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이 집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얘는 지붕마루가 여기니까 여기가 제일 높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기울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렇죠. 옆에서 본다면. 그러면 길이가 누가 더 멀죠? 여기의 거리가 훨씬 멀죠. 왜냐하면 여기는 45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현관에서 이 길이나 그 다음에 이 길이 같은 경우는 길어봐야 3900이죠. 그래서 제일 긴 쪽은 4500. 그 말은 물매의 기준은 여기를 붙잡고 우리가 그려야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평면도는 이 정도만 우선 분석을 한 상태에서 도면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가장 기본 세팅은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제 영상 1회차에 기본 세팅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처음부터 작업하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꼭 이 기본 세팅도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단면도를 그릴 건데요.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오른쪽이 실외고 왼쪽이 실내인데 실내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단면선으로 기준을 하고요.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십자는 약간 오른쪽에 기준을 둡니다. 교재에서는 무조건 중심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을 한꺼번에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꼭 외벽, 그러니까 벽 하나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외벽을 기준으로 할 건데요. GL선을 이 선을 두고 외벽 중심선을
이 선을 둘 겁니다. 그럼 외벽의 두께는 400이기 때문에 옵셋 200으로 왼쪽 오른쪽 복사를 하시고 중앙에 있는 선은 바로 레이어를 변경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셋 하셔가지고 지혜선에서 위쪽은 층고거든요. 층고는 우리가 450이기 때문에 위로 450을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옵셋으로 들어가셔서 700으로 지혜선에서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700 다음에는 우리가 항상 외우듯이 300에 50에 200, 350, 200 순으로 옵셋을 변경해 가면서 객체를 복사를 해주십니다. 300, 50, 200. 그 다음에 벽 두께가 400이면 기초의 두께는 벽 두께의 2배인 400 다음에 800, 그 다음에 1000. 이 순서대로 기초의 두께를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옵셋이 200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한번 복사를 하시고 옵셋을 변경하셔서 100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기초를 바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기초를 만들 때 물론 이제 이 왼쪽 편에 내벽을 그려야 됩니다. 하지만 내벽을 그리기 위해서 남겨두지 말고 처음에 연습하던 대로 우리는 먼저 다 지워서 하나의 기초를 완성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나중에 다음 도면을 그릴 때도 다른 선들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리고 난 뒤에 잘못해서 지우더라도 한 번 더 그리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빨리 내 눈을 현혹하는 선들은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선이 제가 지혜선이라 했죠. 지혜선은 두께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P라는 명령으로 선을 선택을 하고 전환하기 엔터. 그러고 나서 혹 W 엔터를 치셔서 두께를 50을 줘서 선 두께를 두껍게 나타내게 해서 이 부분이 지혜선이구나 라고 화면에 표시를 해 두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트림으로 역시 이 기초를 지나가는 지혜선은 없기 때문에 트림으로 지혜선은 여기서 끊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층고도 외벽을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층고는 거실이고 이 외벽 밖은 테라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칸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선은 지워서 실내와 실외를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둡니다. 그러고 나서 중심선을 지붕마루에 해당되는 부분에 복사를 해야 됩니다. 지붕마루의 길이는 도면상 4500이었죠. 화면을 보시면 지붕마루가 우리가 지금 그리는 외벽 중심에서 4500 떨어진 지점이 바로 지붕마루입니다. 그리고 지붕마루에서 욕실 중심, 그러니까 내벽이죠. 이 내벽의 중심 길이는 지금 보시면 이 두께는 300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900이고요. 그 말은 여기 두께는 900입니다. 그럼 이 위치는 어디쯤일까? 만약에 치수가 없다면 당연히 자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위치를 중앙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3000의 반인 1500으로 값을 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교재에서도 이 값 자체를 1500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직접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외벽 중심선을 옵셋으로 4500 복사를 하셔가지고 하나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벽의 중심선의 위치가 1500이라 했죠. 그래서 옵셋을 다시 1500으로 변경을 하셔가지고 1500 위치에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욕실 단면이 어디까지냐면 내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까지만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이 길이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 자로 측정을 하셔도 되고 저는 대충 이 3000 지점과 비슷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역시 이 길이도 1500으로 단면이 끝나는 지점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옵셋 1500으로 복사를 해서 이 선은 끝나는 선이죠. 우리가 단면이 끝나는 지점. 그래서 선 종류를 저는 단면선으로 바꿔놓을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붕마루에는 지금 현재 벽이 없습니다. 보시면 지붕마루에는 벽이 없죠. 우리 단면에는. 사실 이쪽에는 내벽이 있고 이쪽에도 내벽이 있는데 여기는 내벽이 없으니까 지붕의 위쪽, 그러니까 천장 부분에는 천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번 도면과 좀 다른 것은 저번 도면은 벽이 이만큼 튀어나왔고 또 여기서 튀어나와서 이 부분만 없었죠. 그 말은 뭐냐면 원래 내벽이 있는데 구멍을 뚫은 거고요. 지금 현재 도면은 벽 자체가 더 이상 튀어나가지 않고 이 자체로 벽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는 벽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지붕마루라고 해서 꼭 벽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지붕마루 중심선은 그냥 나중에 쓸 거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내벽을 역시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옵셋
100으로 왼쪽 오른쪽 복사를 합니다. 내벽의 두께는 200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복사했는 이 선은 제가 MA 특성 일치라고 하는 명령으로 단면선의 특성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셔서 내벽을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내벽의 기초는요, 제가 외벽을 그렸기 때문에 외벽선에서 선을 하나 따와서 그 다음부터 값을 줘서 복사를 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여기 위치는 물론 이제 지열선에서 700지점이지 층고에서 700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꼭 외벽 기초에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옵셋 300에 50에 200은 똑같죠. 300, 50, 200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벽의 두께는 지금 현재 내벽의 두께가 200이니까 600, 800을 줄 예정입니다. 400에 600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생각보다 조금 내벽의 기초가 얇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두꺼워 보이시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옵셋을 200으로 역시 내벽의 두께를 이렇게 복사를 하고 다시 옵셋 100으로 고치셔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복사하고 내벽을 역시 내벽 기초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외벽 그리던 그 치수를 그대로 외우면 되기 때문에 크게 헷갈리지 않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훨씬 더 기초도 두꺼워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벽 기초까지 만들고 나면 이런 선들은 그냥 바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트림으로 지우지 말고요. 바로 딜리트로 삭제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내가 그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도면상에서 현혹되는, 그러니까 도면을 작성할 때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선들은 바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에 기초를 다 완성을 했고요. 기초는 완성을 했으면 방바닥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방바닥 구조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교재는 방바닥 구조를 잡지 않고 바로 지붕마루를 작업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도면 분석하고 기초 만드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붕마루 정도까지만 우선은 작업을 해서 다음 편에 나머지 부분을 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장의 높이가 2350이었습니다. 그래서 옵셋 2350으로 복사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테두리볼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래로 옵셋 100으로 아래로 복사를 해주셔야 돼요. 복사를 하고 나서 이 선은 제가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워주셔서 여기가 테두리보 지점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쪽 지점은 아래로 해도 되는데 여기가 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방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인방이 들어가니까 아랫부분을 이렇게 남겨두고 윗부분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반자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옵셋 700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외벽이 처마 물매의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700을 올리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로 350이죠. 그 다음에 이쪽, 그러니까 마룻대 방향으로 천을 그어주시면 이렇게 대각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필렛으로 해도 되고 저는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장해서 물매 기준이 되는 선을 만들어 두고요. 옵셋 650으로 처마 나옴 650으로 중심선을 하나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쪽 방향으로도 역시 연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옵셋 150으로 위로 복사를 하시고요. 이 물매선은 나중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라인으로 아래로 200,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150, 그 다음에 위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트림으로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고 나서 이 선들은 제가 없는 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도 연장을 해서 지붕마루의 기준이 되는 지점을 완성을 하고 밀어 MI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대칭 복사하시면 이 지점까지 단면이 끝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내벽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지붕까지 완성을 했었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을 기준으로 500입니다. 근데 500 지점이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대충 500 지점이구나 싶은 지점에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싫으시면 이렇게 직선을 여기를 끊고 옵셋 500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으시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 부분, 여기는 벽돌이 들어가고 이 아래는 인방이 들어간다라고 인방을 그려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처마도 정리를 하셔야 되죠. 옵셋 300으로 이 중심선을 왼쪽 오른쪽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 아랫부분에 선을 그어서 트림으로 여기를 치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붕의 형태가 바로 만들어지죠. 이 형태의 단면도를 다시 우리가 또 꾸미고 필요한 요소들을 그려보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만 나오시면 그 다음에 작업들은 계속 반복적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 영상은 전체 구조를 그리는 부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역시 필요한 요소들을 그리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